제가 작정하고 여드름 연고 티어리스트 싹 다 정리해 드릴 건데요. 시작부터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면, 우리가 늘 약국에서 사던 그 유명한 연고들 있죠. 뭐 마데카솔, 후시딘, 그런 거 1티어 아니에요. 의외로 진짜 1티어는 마케팅은 조용하지만 효과는 확실했던 다른 연고였어요. 오늘은 뭐가 좋고 뭐가 돈 아까운지 실제로 꾸준히 써본 사람의 입장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네가 뭔데 제약사들이 만든 그 연고에 등수를 매기냐. 맞습니다. 사실 제가 뭐 그분들보다 뭐 전문가는 아니죠. 근데 결국에 그 연고는 내 돈 주고 사서 내 얼굴에 발랐을 때 그 효과를 누가 봐요? 내가 보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여드름으로 고생해본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게 왜 좋았고 무엇이 아쉬웠는지 솔직하게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이 여드름 압출 후에 바르는 연고, 그리고 압출 전에 진정용으로 바르는 연고, 처방전이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 받아두면 진짜 100% 효과 보는 연고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여드름 압출하고 나서 이 자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전략, 요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미 생긴 흔적을 지우는 전략, 그리고 두 번째는 애초에 흉터가 생길 틈을 안 주는 방어 전략이 있습니다. 먼저 흔적을 지우는 것부터 시작해볼게요. 일단 여드름을 짜고 나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게 그 붉고 거뭇한 자국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요 노스카나 겔인데, 여드름 자국 연고로 워낙 유명하긴 하잖아요. 이걸로 붉은 자국에 바르면은 확실히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걸로 자국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냥 자국이 자연스럽게 흐려지는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주는 느낌? 그래서 좋은 연고는 맞긴 하지만 요거는 피해두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요 붉은 자국이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좀 거무칙칙한 그 색소 침착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생기면 진짜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요 치트키인데, 제가 써보고 아 이거는 진짜 무조건 집에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생각했던 게 요 멜라토닌 크림. 저도 지금 이거 포함해가지고 집에 있는 게 한 3개 정도 될 거예요. 이 노스카나가 붉은 자국 용도였다면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좀 검붉은 자국, 그 갈색, 그 색소 침착을 막아주는 게 이 멜라토닌 크림입니다. 그러니까 잡티로 그 자리를 잡기 전에 이걸 발라주면은 색이 옅어지는 게 좀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효과가 전 드라마틱해가지고 저는 이거 S로 둘게요. 색소 침착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다, 이런 분들은 이거 꼭 하나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또 나중에 날 걸 대비해서라도 요거는 하나쯤은 미리 구비해두는 거 추천드릴게요. 대신에 이거는 그 전체적으로 펴바르는 게 아니라 그 국소 부위, 그 포인트 스팟에만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근데 자국을 걱정하기 전에 애초에 최대한 안 생기게 그 막는 첫 번째 방어선도 중요하잖아요. 이 여드름을 짜는 직후에 그 세균 감염을 빨리 막기 위해서 뭘 발라야 될까요? 이때 정말 좋은 연고가 요 에스로반입니다. 보통 요 에스로반 하면 모낭염 연고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게 세균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가 탁월해가지고 압출 직후에 발라주면은 그 상처가 덧나지 않게 되게 효과가 좋아요. 특히 우리 남자들은 턱에 났던데 또 나는 여드름 있죠. 그거 여드름이 아니라 모낭염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일반 여드름 연고를 바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는 효과가 확실해가지고 A급. 대신에 요거는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 연고라서 좀 내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 번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 정도는 꾸준히 썼다가 또 너무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에 꾸준히 써서 한 번에 없애고 딱 끊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건 국민연고 마데카솔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데카솔 케어, 요거는 저는 C 해주겠습니다. 분명히 이게 상처 치료 연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연고는 맞는데, 근데 이게 너무 제형이 두꺼워서 그런지 저는 그 여드름 짠 곳에 발라주면은 다시 또 농이 차오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마데카솔 케어 요걸 썼다, 마데카솔 겔 타입이 있어요. 요거 한번 써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 마데카솔 겔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좀 산뜻하고 흡수도 좀 더 빨라가지고 농이 다시 차오르는 그 단점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다만 요거는 바를 때 조금 따끔따끔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B티어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내가 민감성 피부다 그런 분들은 미리 테스트 해보고 바르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 항생제 성분이 없는 연고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요 스티모린, 요 선택지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감염도 막아주면서 항생제가 없어서 부담 없이 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저는 뭐 어차피 단기간 쓰는 거 항생제 성분으로 확실하게 막아주는 걸 선호해서 요거는 B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처 처음 났을 때 바르는 그 근본템, 요 후시딘. 이 여드름을 짜고 나서 그 피가 살짝 맺혔을 때 그 상처 위에 감염을 막는 거, 그 연고로는 사실 이만한 게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집에 있을 법한 아이템이고, 사실 호불호 없이 무난무난하게 쓸 수 있는 기본기템이라서 요거는 딱 A로 둘게요. 자,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미 터진 여드름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여드름, 그 여드름이 곪기 전에 흉터 없이 진정시키는 연고
연고들이에요. 그 세수하다가 피부 아래에서 만져지는 그 단단하고 그 아픈 느낌, 그거 뭔지 아시죠? 아, 이거 최소 2주는 가겠다, 그런 것들. 그 순간에 올바른 대처가 앞으로 피부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강력한 무기,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인 무기. 먼저 나 이거 빨리 가라앉혀야 돼, 뭐 아니면 아 이거 뭘 해도 안 가라앉고 있어, 이럴 때 바르는 게 요 파티마겔. 이건 정말 화농성 여드름에 쓰이는 치트키 연고예요. 사실 이거는 하루 이틀만 발라도 그 땅땅하게 뭉쳐있던 여드름이 확 가라앉는 게 보입니다.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요만한 게 없다. 하지만 그 대가도 좀 확실합니다. 바르고 나면은 거의 무조건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요, 좀 따갑기도 하고 붉어지는 부작용, 요게 좀 따라와요. 만약에 요거는 피부가 좀 예민하면은 그 바르는 순간에 되게 좀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파티마겔을 바르게 된다면 뭐 보습크림이나 재생크림 이런 걸 충분히 발라서 피부가 더 예민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밑작업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요거는 효과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부작용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A급. 요거는 정말 급한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그러면 부작용 걱정 없이 내가 가장 믿고 쓸 수 있는 좀 그런 스탠다드한 무기,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화농성 여드름 연구의 국민템, 요 에크논 크림입니다. 이게 부작용은 좀 적으면서 막 올라오는 붉고 단단한 여드름 있잖아요, 그거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아주 확실해요. 효과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요즘에 꽤나 많던데, 사실 정말 다양한 연고들 중에서 이 정도면 기본기가 정말 탄탄한 연고입니다. 이거는 고민 없이 저는 S급으로 갈게요. 자, 그리고 뭐 여드름이 화농성만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그 오돌토돌 올라오는 그 접살 여드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을 텐데, 아프진 않은데 피부 결 자체를 좀 지저분해 만드는 주범이잖아요. 그래서 요 좁쌀 여드름용으로 많이 쓰는 게 에크린겔. 이 각질을 녹여가지고 피지가 잘 빠져나가게 도와주는 원리인데 효과는 이게 분명히 괜찮아요. 근데 이거 써본 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텐데, 그 바른 곳에 투명한 막이 생기면서 손으로 만지면 약간 그 밀린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침에는 바르긴 좀 불편하고 저녁에 바르기 좋다, 그래서 삐해둘게요. 개인적으로 요 좁쌀 여드름에는 요 클리어틴, 요거를 조금 더 추천드려요. 뭐 성분이나 원리 뭐 이런 건 비슷한데 이건 좀 발랐을 때 산뜻하게 스며들고 전혀 밀리지가 않거든요. 요 오돌토돌하게 올라왔던 그 좁쌀 부위에 며칠 동안 발라주면은 아침에 세수할 때 좀 매끈한 게 느껴질 정도다? 그래서 좁쌀 여드름 관리에는 이만한 게 없어요. 요거는 S급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왔죠. 화농성에는 에크논 크림으로 간다, 그리고 좁쌀에는 클리어틴으로 간다, 이렇게 공식이 나왔어요. 자, 그럼 요 나머지 연고들,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사람마다 상황마다 더 잘 맞는 게 따로 있어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파티마겔의 쌍둥이 버전 아크덤겔이 있습니다. 이게 효과나 뭐 부작용 이런 것도 파티마겔이랑 거의 똑같아가지고 둘 중에서 그냥 약국에서 구하기 쉬운 걸로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거의 비슷해가지고 똑같이 A등급 줄게요. 그리고 아젤리아 크림이랑 세비타비겔, 요 두 개도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요 두 개는 뭔가 강력한 한방?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아젤리아 크림은 여드름 진정이랑 미백 기능이 같이 있어서 여드름이 지나간 자리에 이 자국 관리까지 하는 그 겸사겸사 바르기에는 괜찮아요. 그리고 요 세비타겔, 요거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라서 좀 순하게 염증을 잡아주긴 하는데 사용감이 그 약간 때처럼 좀 밀려서 불편하더라고요. 둘 다 좀 레전드 인생템이다, 이런 임팩트는 좀 부족해서 각각 B등급이랑 C등급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집중해서 보세요. 최근에 되게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요 닥터 예스키놀 젤 포르테. 이거 준돌님이 소개해주셔서 알게 된 건데 진정 효과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노랗게 농이 살짝 맺힌 여드름에 바르면은 그 위에 얇게 코팅하면서 딱지처럼 약간 마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좀 떨어져 나가서 압출 없이도 여드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더라. 이게 파티마겔처럼 완전 강력하진 않지만 자극 없이 순한 데일리 스팟 연고를 찾는다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 요거는 A급으로 둘게요. 자,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해도 잘 안 듣는 여드름들이 있잖아요. 진짜 몇 달 동안 꾸준히 관리를 했는데도 차도가 없으면 이제부터는 처방전이 필요한 진짜의 영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거 그냥 안 다루려고 하다가 그래도 좀 효과가 좋았다, 진짜 좋았다, 이런 것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클린티 외용액. 이거 클리어틴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클리어틴 같은 경우에는 그 각질을 녹여주는 거였잖아요.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그 소독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드름
여드름 같은 거를 소독해준다. 그래서 이거는 좀 발랐을 때 알코올 향이 좀 세요. 근데 이거는 뭐 금방 날아가긴 합니다. 소독하면은 뭔가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게 여드름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도와주는 게 있고, 올라오던 것도 확 가라앉혀주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이거 효과 정말 좋았습니다. S급으로 둘게요. 아,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부작용도 없어요. 이게 소독을 해주는 거라 그런지 딱히 부작용이라고 할 게 없어요. 다음으로는 디페링겔. 요거는 특히 좁쌀 여드름에는 직방, 화농성 여드름도 꽤나 잘 잡아줬다.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그 각질이 벗겨지고 좀 따가운 느낌에다가 붉어짐, 이런 좀 자극적인 반응이 초기엔 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했을 때는 무조건 수분 크림까지 싹 다 바른 다음에 정말 소량만, 그 고민 부위에만 얇게 펴바르셔야 됩니다. 이게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그 양 조절 잘하고 미리 수분 보충 잘 해놓고 그러면은 효과는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연고라서 저는 이건 무조건 S로 갈게요. 오늘 다룬 이 여드름 연고템들 여러분들이 사용해보면서 어땠는지 댓글로 후기 남겨주시면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연고 전에 기본적인 여드름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띄워드린 이 영상 클릭하시면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